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2월 14일 목요일 오후 5시 55분 비트코인 현재 5,890만원대 반등이 소폭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여기서 이제 크게 조정을 한번 주고 아래꼬리 달고 반등 이후에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와주면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삼각수령 하방 이탈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FOMC 이벤트를 기반으로 해서 파월이 연준은 금리 관련 충분한 조치를 취했고 금리 인하 시기를 논의 중이다, 이런 좀 희망적인 발언을 하면서 비트코인 반등이 좀 세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43,475달러 정도까지 상당한 반등폭을 보여줬고, 여기서 어느 정도 내려왔다가 여기 저점을 추가적인 하방 이탈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추세를 살리면서 이제 롱으로 상방 돌파도 이제 가능하지만, 여기 지지에 실패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계단식 하락이 어느 정도 이어지다가 바닥을 확인하고 크게 돌리는 이런 움직임도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렇게 좀 심하게 올렸다, 그리고 윗꼬리가 달렸죠. 그럼 여기를 손절 잡고 한번 하방으로 뭐 41,600달러에서 42,000달러 정도 선까지 눌림을 충분히 예상해서 숏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요 반등에 대한 가능성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죠. 자, 보시면은 12월 13일입니다. 12월 13일 수요일에 오후 12시 31분 이 자리죠. 12시 31분에 롱을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쭉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수익권에서 익절을 해야 되겠지만 거의 최저점 부분에서 이제 롱 사인을 드렸던 것이고, 자, 이틀 전 영상이죠. 이 영상에서도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직 반등이 좀 많이 안 나왔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올라갈 수 있다,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이후에는 다시 이렇게 빠지고 반등 이후에는 이런 계단식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왜냐면 여기서 아래꼬리 일단 크게 달아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일단 숏을 충분히 진입을 해볼 수 있고, 여기 너무 좀 급격하게 올렸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까지 다 이제 먹으면서 쭉 밀어 올렸고, 근데 요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새로운 또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고기를 이제 한 방에 이렇게 올리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라가더라도 한번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런 그림이 안 나오게 된다면 내리고 여기 저점 한 번 더 반등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저점을 좀 두세 번 내렸다가 올리는 이런 시나리오가 예측이 된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상당한 고점 구간입니다. 지금 일봉상으로만 봐도 여기서 한 번 올리고 굉장히 오래 횡보 우상향을 해주다가 피날레 빔을 짠 거기 때문에, 위로 짠 거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다시 먹어주게 되면 여기 새로운 삼각 수렴 형태를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런 그림이 안 나오게 되고 이 추세선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하방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밀리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겹쳐지면서 이런 식의 눌림이라든지 요런 식의 눌림이 나오면서 36K 정도를 찍어주고 다시 한번 50K를 뚫어주러 가는 이런 사이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 초유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조건 자체는 일단 이날 찍은 저점을 다시 간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반등 줬다가 하방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한 방향만 보기보다는 위아래 힘의 균형이 팽팽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타점은 어차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눌리면 롱, 올라오면 숏 관점으로 좀 보고 단기 타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구간에서도 마찬가지 내려오게 되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다시 롱으로 진입해서 반등 한번 먹고 그 다음에는 또 크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이 조금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번 FOMC에서 이제 금리를 동결했죠. 그리고 이제 화요일에도 CPI가 있었고 수요일에 PPI 물가지수 발표들도 상당히 양호하게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다는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근거 삼아서 파월도 굉장히 자신있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현재 수준으로 이제 금리를 유지를 할 건데, 내년에는 지금부터 25bp씩 3차례 금리 인하를 반영한 수준의 점도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상보다 더한 비둘기파적인 색채를 띄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긴축 사이클이 끝났음을 강하게 시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FOMC 통화정책 자체가 항공모함에 비유할 정도로 한 번 방향을 잡으면 잘 안 돌리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번 FOMC가 통화 완화로 돌아서는 전환점이 된 셈이다. 바로서 이렇게 이제 FOMC가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줬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여기서 FOMC가 새벽 3시에 있었죠. 여기서 이제 위로 쭉 짜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보시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일봉인데 여기도 보시면 나스닥도 이제 1% 이상 상승 마감을 해 주었고,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 나스닥이 이제 거의 이제 신고가 여기 뚫기 직전이에요. 여기를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먹었고 돌파 직전이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내일 이번 주 중으로는 상방 돌파가 또 나올 수가 있다. 그에 반해서 달러 인덱스, 이 달러 원 달러 환율 자체도
약세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이제 비트코인이 강세를 띨 때 달러는 약세를 띠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데, 달러도 여기서 이제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여기 저점까지 이탈이 나오면서 80포인트까지 좀 밀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구간에서 비트나 나스닥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이 되었고,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도 바로 다음 FOMC에서 금리를 25bp 인하할 확률이 거의 80%에 가깝죠. 현행 기준이 요건데 25bp를 낮출 예정일 것이다. 이미 파월이 이제 이번 연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좀 증폭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소식들에 힘입어서 전반적인 이제 반등세 그거를 이제 보여줬고, 저희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트뿐만이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들, 최근에 이제 네오라든지 비체인도 보시면은 다 추천을 드려가지고 굉장히 준수하게 올라갔어요. 보시면은 12월 12일 화요일 오후 3시 54분에 비체인을 추천드렸죠. 여기서 어차피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알트들도 그동안에 많이 안 올라간 서름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시즌인데, 그 중에서도 많이 안 올라갔는데 이 직전에 고점 자리를 이런 식으로 아래꼬리 한번 찍어주고 여기 돌파가 나왔어요. 일단 이거 비체인이거든요. 그럼 여기를 이미 뚫어줬기 때문에 손절을 그냥 좀 짧게 잡고 상방 돌파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체인 같은 경우에도 롱 손절가 딱 잡고 들어가겠다, 바로 그냥 수익이 터졌죠.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좀 썼을 경우에 플러스 79%. 에이다도 12월 8일에 롱 잡아드렸죠. 에이다도 상방으로 뚫을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에이다도 들어가서 여기도 보시면 에이다도 149% 수익. 비체인 30배 정도 레버리지 써서 알트에서 30배 레버리지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트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를 좀 확실히 잡고 진행을 하는 편이고, 이런 식으로 328% 롱 수익, 105% 수익, 이런 식으로 비체인 수익을 받고, 네오도 말씀드렸죠. 네오도 보시면 12월 13일 15시 56분에 추천을 드렸어요. 네오 주봉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주봉상으로 여기 고점 자리 이런 식으로 먹어주고 여기서 수직으로 올렸어요. 올리는 힘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고, 보통 이럴 경우에 수직으로 올리고 한번 꺾였다가 이런 식으로 N자 상승이죠. N자로 돌파하는 경우가 있고, 그랬을 경우에 아직은 알트 초불장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무지성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직전에 매물대 구간 여기를 돌파하면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또 꺾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간에서는 우리가 익절을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오도 주봉이 좋다 롱으로 들어갔어요. 그 결과 네오도 이렇게 105% 수익 이런 식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타점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들에 대한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코인들의 정보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다 분석을 해서 최대한 안전한 지점에서 손절가 딱딱 잡아가면서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서로 공유를 하고 정보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실시간 정보들을 받아보실 분들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코인타임즈 특급 정보방 요 카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시고, 저희는 이제 텔레그램 방을 전혀 운영하지 않으니까 누가 텔레그램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먼저 뭐 전화를 걸어온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다 사칭입니다. 저희는 오직 이 카톡방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입장해 주시면 저희랑 함께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뭐 네오라든지 비체인, 에이다 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알트들이 올라가는 패턴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알트들의 주봉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비트코인이 반등이 좀 세게 나와주고 뭐 쉽게 죽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꺾였지만 여기서 이제 쭉 꺾여서 내려왔을 때 그렇게 알트들이 심하게 꺾이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고, 지금도 보시면은 이 업비트 알트코인들 보면은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코인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네오라든지 비체인처럼 주봉이 좋은 형태의 코인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스택스를 보겠습니다. 이 스택스의 주봉을 보시면 현재 이 윗꼬리를 먹으러 가는 중에 있어요. 근데 이 윗꼬리를 만약에 다 먹는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쏘면서 2,000원 정도 찍고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봉상으로도 전고점이죠. 여기서 찍었던 1,690원, 1,700원 라인대까지 만약에 먹어주면 이후에 돌파까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택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 그리고 알고랜드도 지금 뭐 흐름이 좋아 보여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도 양봉으로 마감할 경우에는 여기 돌파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알고랜드도 지금 일봉의 형태도 너무 좋고,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상방으로 볼 때 손절가를 딱 잡는 거죠. 여기 260원 정도 손절을 잡고 돌파까지 해서 340원 정도까지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차트자. 일봉상의 흐름도 여전히 좀 아직은 크게 죽지 않았고, 여기서 보시면 아래꼬리 이런 식으로 딱딱 달려주면서 추가 상승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도 주봉상으로 딱 보시면은 쏘고 바로 내리는 게 아니라 나름 지지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위로 올려주고 빠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파워 레저에 대해서도 저번 영상에서도
영상 제목에 파워레츠 주봉 돌파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에 이제 525원이었고 이런 식으로 꼬리까지 지금 거의 다 먹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상방 돌파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제 584원 정도까지 좀 더 이제 올려 쳐주고 여기 고점 저항을 지금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 파워레저도 주봉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특히나 22년도나 21년도에 힘을 줬을 때 자리가 이제 1200원인 걸 감안했을 때 그렇게 뭐 크게 펌핑을 주진 않았거든요. 보통 이 저점 자리 200원이라고 쳤을 때 그래도 다른 코인도 10배, 20배까지 올린 그런 코인들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파워레저는 뭐 2000원 정도까지도 슈팅이 나올만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한 1000원 선까지 한 5배 정도 오르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못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코인이 지금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엘프도 마찬가지였어요. 21년도, 22년도 이 불장 사이클에 최저점 대비해서 여기 200원 정도 대비해가지고 얘도 한 1000원 정도 살짝 넘겨주고 1200원까지 갔다가 내려왔는데 지금 어쨌거나 그 고점 자리를 다시 갔어요. 여기서 이제 한번 올려주고 2차로 이제 한번 올려주고 오늘 이제 1195원까지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약간 이 엘프랑 비슷한 느낌의 코인이 파워레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 자리까지 지금 거의 600원 자리까지 먹어줬으면은 한번 상방 돌파하면서 뭐 잘하면 이제 800원에서 1000원 자리까지도 조금 더 노려볼만 한 코인이 아니냐, 엘프처럼 간다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이런 잡코인들은 뭐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구간이나 이런 눌린 구간에서 샀으면 모르겠지만, 뭐 만약에 이런 중간 자리라든지 이런 뭐 500원 이상대에서 잡았다라고 하면은 좀 리스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것도 들어가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는 깨면 안 된다, 350원 자리는 지켜줘야지만이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셀로의 주봉입니다. 셀로의 주봉을 보시면 이 바닥권에서 그래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돌았고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아까 FOMC 얘기하면서 뭐 항공모함이 방향을 돌리는 뭐 그런 이제 느낌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런 느낌들은 뭐 코인들도 그런 느낌들이 있죠. 방향을 한번 잡으면 미친듯이 떨어지다가 방향을 또 이제 여기서 이제 횡보하면서 방향을 이렇게 트는 거죠. 이렇게 틀면은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대다수의 알트코인들이 이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 셀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에서 이 주봉상에 윗꼬리를 먹어주게 되면은 920원짜리죠. 여기를 충분히 한번 돌파, 여기서 보시면 패턴이 있어요. 고점 돌파하고 빠지고 빠지고,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돌파했을 때 1000원 정도 찍고 또 빠지는 이런 흐름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 대칭형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여기 자리 1100원에서 12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우리가 목표로 좀 더 이제 홀딩을 해볼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테조스 주봉입니다. 테조스도 올라간 게 없죠. 이번 상승장에 올라간 게 없고, 근데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도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은데, 일단 이 테조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 주봉상 고점 1400원 정도를 좀 뚫어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랬을 경우에 1500원에서 1600원 정도 찍고 빠지는 이런 그림이 조금 기대가 되고요. 자, 그리고 왁스도 차트가 굉장히 좋은 차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좋냐? 지금 바닥에서 양봉으로 보시면 6주 연속으로 짧은 양봉으로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나름 장대가 붙었는데 이 장대를 기준봉으로 해서 한번 위로 이제 쐈을 때 130원에서 140원 정도짜리까지는 한번 쳐주는 상승이 나올만 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윗꼬리 양봉, 굉장히 큰 윗꼬리를 달았는데 중요한 건 그걸 다 먹어주고 이번에 돌파까지 나왔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의 매수세가 좀 상당히 강하게 좀 붙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 왁스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140원에서 160원 자리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런 식으로 턴을 좀 하는 그런 추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잡코인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손절가는 좀 짧게, 왁스를 지금 진입한다라고 해도 이 자리가 되겠죠. 82원 정도, 이 자리 정도는 손절을 잡고 지켜줘야 추가적인 상방이 가능하겠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코인들 여전히 한번 좀 주목해볼만 하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손절가는 좀 확실히 잡고 우리가 롱으로 좀 접근해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번 영상에서도 뭐 드린 말씀이지만 이 비트코인의 현재 단계는 바로 프리불 페이즈라는 거죠. 불장 전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불장은 이런 식으로 터지기 때문에 반감기 이후에 이런 식으로 걸쳐가지고 이제 금리를 내년부터 내리지 않습니까? 금리를 내린다는 말 자체가 시장에 돈을 풀겠다는 얘기고, 시장에 돈을 풀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모든 투자 자산들이 올라가게 돼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폭발적인 상승률을 보여주는 게 과거의 패턴상으로도 나와 있는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트가 가면 당연히 그 이후에 이제 알트들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구간에서 비트가 좀 밀릴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은 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밀리거나, 여기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있었죠. 근데 뭐 사실상 이런 뭐 큰
블랙스완 하방 이탈이 사실 나올 가능성은 코로나는 정말 역대급 전 지구적 재앙이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오고 이후에 이제 또 말도 안 되는 상승도 나오고 했지만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조정은 나올 수 있어도 요 당시처럼 19년도에도 약 50% 정도의 조정은 있었습니다. 고점 찍고 좀 눌리긴 했는데 여기 코로나를 뺀다 하더라 치면은 이제 눌리고 이런 식으로 상방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 좀 눌렸다가 35K에서 36K 눌렸다가 50K 가는 이런 흐름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눌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 눌림의 재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시장을 끌어올렸던 이 바로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그런 기대감인데, 이 뉴스에 팔아라 1월달에 승인이 될 경우에 당장의 랠리보다는 가격 조정의 촉매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이미 지금까지도 많이 오른 게 맞고, 또 여기서 바로 10만 달러로 급등하기보다는 한번 눌렸다 가는 그림도 충분히 나올만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그렇게 심한 급등보다는 24년 1분기에 약간 의미 있는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바로 이런 식으로 쭉 눌렸다가 또 이제 상방 돌파를 하러 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텐데, 저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저점을 보시게 되면 바닥인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깨져. 이런 식으로 바닥인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깨고 한 번 더 깨고 방향을 돌리는데 시간이 좀 상당히 오래 걸리고, 이런 구간에서 아무리 롱을 잘 잡았다라고 해도 손절이 털리고 나가지고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의 경우 고점 자리에서도 여기서 이제 두세 번 정도 더 고점 갱신 해주면서 롱인 척 하다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를 이제 필두로 해서 명확하게 이제 변곡이 되면서 지금부터 이제 숏 추세로 갈 것이다가 아니라 롱 입장에서는 이런 눌림을 기다리는 게 맞고요. 저는 아마도 이런 그림이 나올 확률이 좀 높지 않나,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그런 패턴들이 이런 식으로 눌리고 또 올라가고 눌리고 올라가는 패턴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느 정도 눌리고, 근데 이제 눌림이 어디까지 눌릴 것이냐, 그거는 역시나 이제 마찬가지. 과거의 패턴상 많이 눌리면 여기서부터 쏜 거의 절반 정도까지는 되돌려주고 올리는 경우가 있고, 일전에 이제 코로나 사태처럼 이 구간이죠. 좀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왔다가 이제 말도 안 되는 상승. 근데 이번에는 이런 정도의 좀 말도 안 되는 급락이나 전 지구적 재앙은 없을 걸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심하게 눌릴 경우에는 이 채널 하단까지 떨구고, 여기까지 떨궜을 때 대략적으로 이제 35K 정도 가격대랑 만나게 되거든요. 한 그 정도까지 한번 눌렸다가 갈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주봉상은 음봉을 띄고 있지만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아래 꼬리를 다 말아 올리고 다시 고점까지 찍어 누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간에서의 새로운 삼각 수렴 이후에 상방 돌파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한 번 더 올리게 됐을 때 여기 고점 자리 바로 48K 매물대랑 좀 만나게 됩니다. 이 정도 자리에서는 한번 이제 크게 조정도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고점 자리에서 숏을 굉장히 많이 잡았을 수도 있어요. 특히 여기서 이제 급락이 나오고 나서 뭐 이런 자리에서 숏을 잡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 숏을 한번 터트려주고 여기 손절을 잡고 숏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세력 입장에서는 이 숏을 한번 터트려주고 이런 식으로 빼는 그림도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최대한 이렇게 뭐 네오라든지 비체인, 저희가 이제 최근에도 올라갈 만한 코인들 다 말씀드렸고, 비트코인도 롱숏 최대한 안전한 지점에서 타점을 잡아가면서 그렇게 수익을 쌓아 나가다가 정말로 이제 비트코인이 박앤세일을 해준다, 이렇게 눌려주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 롱을 진입했을 때 상방 돌파를 또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냥 여기서 올린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도 숏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빠지는 숏을 또 볼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위든 아래든 이제 힘의 균형이 아직은 좀 팽팽한 자리입니다. 쉽사리 올라가지도 못하고 쉽사리 떨어지지도 않고 있는데, 일단 이 당시에서 크게 내림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계속 줄기차게 올려오기만 했던 이 롱의 추세가 한풀 꺾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크게 찍어 누르게 되면 이후에 반등 살짝 주고 이런 식으로 이 두 번, 세 번 더 뺐다가 다시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여기 저점 자리, 지금 4만 달러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 그럼 이제 저점 깨고 나서는 어느 정도 빠지다가 시간봉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저점 이탈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아래 꼬리 달아주는 모습 보면서 롱타점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반등 또 세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저점을 깨버렸기 때문에 요 정도에 잡혀있는 롱 손절 물량을 한번 깨버리고 이런 식으로 반등 주고 이런 식으로 또 내려가고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기 저점 깨면은 우리가 한 번 더 쭉 빠지는 구간 39K나 38,000달러나 39,000달러 정도에서의 강한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겠고, 지금은 이제 간밤에 이렇게 쭉 올렸기 때문에 여기 손절 잡고 숏으로 좀 빠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한 지점에서 저희도 이제 차트 분석 내용 및 타점을 진행할 것이고, 올라갈 만한 알트들도 최대한 저희가 선별해서 카톡방에서 말씀드릴 것을 안내해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기나긴 겨울이 조금 이 투자 시장에서는 계절상의 겨울은 이제 시작했죠.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있는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다만 이 투자 시장의 겨울은 이제 지나가고 있지 않나.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시즌, 그리고 돈이 풀리는 시즌에서 다시 우리는 지난 21년, 20년과 같은 그런 대불장 사이클을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오게 되면은 최대한 저희가 돈 복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그런 방송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이었습니다.